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 특히 그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이 관련 기업들하고 또 최근 시장 동향에 대한 글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또 AI 시대 전력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원자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AI랑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오면서 전력난이 정말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이 다시 떠오르는 중요한 배경이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이 분야를 이끌고 있는지, 또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이후에 왜 우라늄 관련주가 급등했는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단순히 기업 정보 나열보다는 기술적인 특징이나 시장 상황, 또 정책 변수까지 좀 연결해서요.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딱 이 시점에 원자력, 특히 SMR이 중요하게 떠올랐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SMR, 소형 모듈형 원자로, 이게 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기존 대형 원전보다 작고 공장에서 만들어서 조립한다. 네, 맞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시간하고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안전성도 더 높였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공장에서 만드니까 좀 표준화되고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으로 뉴스케일 파워, NUS 스케일이라고 티커가 되어 있죠. 이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설계 인증을 SMR 중에서는 최초로 받은 곳이에요. 미 에너지부, DOE 지원도 받고 있고요. 아, 최초 인증이요? 그럼 상용화에 제일 가깝다고 봐야 하나요? 네,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VOGITV라는 모델이 대표적인데 이건 기존 경수로 기술 기반이라 좀 익숙한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플로우르라는 회사가 주요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SMR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기술을 가진 회사들도 있죠. 물론이죠. 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 여기는 나트리움이라는 모델인데 고속 중성자 기술에다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문제 있잖아요. 네, 간헐성 문제요. 네, 맞아요. 그 간헐성 문제까지 보완하려는 좀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죠. 2030년 완공 목표라고 하고요. 오, 에너지 저장까지요? 신기하네요. 또 다른 곳은요? 아마존이 투자한 엑스에너지도 주목할 만한데요. 여기는 XE100 모델인데 고온가스로 기술을 씁니다. 이게 사고 시에도 안전성이 아주 뛰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TRS-ISO라는 특수 핵연료를 쓰고요. 그리고 샘 올트먼 아시죠? 오픈 AI CEO. 이 사람이 투자한 오클로라는 회사도 있어요. 여기는 또 특이하게 사용 후 핵연료, 그러니까 폐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 어로라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폐기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거죠. 와, 정말 다양하네요. 폐연료 재활용이라니? 아, 그리고 군사기술 기반 회사도 있지 않았나요? BWX 테크놀로지, BWXT 말씀이시군요. 네, 미 해군의 핵 추진 시스템을 공급해온 경험이 아주 강력한 회사죠. 원자로 부품 제작도 하고 또 자체 SMR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타트업들이랑 좀 다른 점은 안정적인 정부 계약이 있다는 거, 그게 좀 강점이죠. 그렇군요. 안정적인 기반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SMR들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특별한 연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로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HALU라고 부릅니다. 기존 원전 연료보다 우라늄 농축도를 좀 더 높여서 SMR에 더 적합하게 만든 건데요. 근데 이게 현재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센트러스 에너지, 티커 LEU죠. 여기가 거의 유일해요. 아, 거의 유일하다고요? 그럼 이 회사가 완전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SMR 확대에 열쇠를 쥐고 했다 이렇게 평가받으면서 최근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정부랑 협력해서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연료 공급이 약간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군요. 그럼 우라늄 원료 자체를 확보하는 거나 나중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나요? 네, 당연히 중요하죠. SMR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세계적인 우라늄 공급사 중에 캐나다 기업이지만 케메코가 있고요. 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인 퍼머픽스 같은 회사들도 이 생태계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형 원전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회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최대 원전 운영사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CEG나 엑셀론, 엔터지 같은 회사들. 이런 전력 회사들의 경험과 자본력도 SMR 상용화에는 꼭 필요하고요. 그렇군요. 생태계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자, 그럼 최근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죠. 최근에 갑자기 우라늄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때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한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걸 400기가와트까지, 그러니까 약 4배로 늘리겠다,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게 시장에서는 엄청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거죠. 4배요? 와, 엄청난 목표네요. 그게 왜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이게 결국 AI랑 전기차 확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이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려면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저 발전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의 역할을 대폭 키우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상상 이상이라고 하더니 그래서 특히 우라늄 관련 기업들 주가가 그렇게 뛰었던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우라늄 소비국인데 정작 자국 내 생산량은 연간 수요의 한 50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50분의 1이요? 그렇게 낮아요? 네, 그래서 만약 트럼프 행정명령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내에서 우라늄을 더 많이 생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HLEU 같은 핵연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게 아주 시급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래서 센트러스 에너지는 한 달 만에 78% 이상 급등하기도 했고 카메코나 우라늄 채굴 기업인 에너지 퓨얼스 같은 회사들 주가도 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야, 78%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정부 자금 투입이나 민간 투자도 더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겠군요. 네, 그렇죠. 일부 분석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자금 투입이 좀 빨라지고 민간 투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뉴스케일 SMR 같이 좀 빨리 배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AI 데이터 센터나 군사기지처럼 안정적인 전력이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적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물론 행정명령이 실제 정책이나 예산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당연합니다. 아직은 변수가 많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실제 경제성이나 규제 문제도 있고요. 네,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차세대 SMR 기술 개발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고 AI 시대 때문에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여기에 또 정책적인 지원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미국 원자력 산업이 그야말로 전환기를 먹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술을 가진 기업들, 또 연료를 공급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런 시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까지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술 선도 기업부터 연료 공급망, 정치 변수까지 정말 다 얽혀 돌아가는 상황이군요. 네, 앞으로는 결국 SMR 기술이 실제 상업 운전을 통해서 경제성을 증명해내야 하고요. 또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에너지 시장의 판도 변화는 물론이고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도 더 뚜렷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 경제적 허들은 존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정보들이 이 복잡하지만 또 정말 중요한 에너지 전환의 흐름을 당신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기술적인 가능성과 정치적인 바람이 만난 이 원자력 르네상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높은 규제, 비용, 그리고 사회적인 수용성이라는 벽 앞에서 어쩌면 좌초될 수도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